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리딩투자증권에서 신뢰도 확보로 신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너무 소외되었던 기업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 내년 실적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클래시스입니다. 현재 0.72% 상승하면서 14,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슈링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미용 의료기기 슈링크 출시로 2015년 150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이었는데요. 2021년 1,000억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좋은데요. 단일국으로 브라질이 최근 3년간 48% 성장 중이고요. 호주,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수출국도 무려 60여 개국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베인 캐피탈로 변경됐는데요.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면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중국을 중장기적으로 본격 진입한다는 전략입니다. 작년 슈링크 유니버스를 출시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 판매되고 있고요. 판매는 대략 1,200에서 1,300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RF 기술 기반인 볼뉴머라는 기계는 지난 8월 초 식약처 허가를 취득했고요. 4분기부터 판매 예정인데요. RF 장비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기존 제품으로 확보된 신뢰도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 함께 만나보시죠. 넥센 타이어입니다. 현재 3%대 올라오면서 8,320원에 거래 중입니다. 미국 판매가 회복되는 가운데 각종 비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이 더 개선될 걸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42.8% 높여 잡았습니다. 이 기업 보시면 주가가 너무 빠지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리포트를 보니 기존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지난해 시작된 물류 대란을 기점으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규모 분기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자 해소에 단초된 2분기 실적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부진했던 북미 시장에서 영업망이 회복되고 또 판가 물량이 동시에 개선됐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3분기 동안 지속된 적자, 고리는 끊길 걸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판매량이 또 상란하고 주요 비용 변수들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미리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현재 2%대 상승하면서 25,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앞으로 키오스크 사업 진출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가질 걸로 밝혔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금융 결제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력도 있습니다. 국내 간편 현금 결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사업은 삼성전자와 오프라인 키오스크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키오스크 도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수치적으로 보면 2020년 약 21조 원에서 2027년이면 약 40조 원까지 연평균 12%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추세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 키오스크 약 4,000대를 출하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약 10,000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요. 목표 주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리포트 만나보셨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2가지의 리포트를 엄선해 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윤석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딱 시장 열자마자 네. 어제 한 시청자분이 저희 방송 중에 이 상승에 속지 말고 차익 실현할 거 있으면 차익 실현하세요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의 그 글이 싹 머릿속을 지나가는 거죠. 하루 만에 이렇게 냉탕과 온탕이 바뀔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종목과 업종마다 다르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네. 그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언이 아니었을까라고 싶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제 반대고 뭐 특히 이제 저도 조금 여기서 기다리면서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어제 팔 걸 오늘 빠지니까 근데 저는 삼성전자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노는 동안에 자기네들끼리 올랐다가 자기네들끼리 빠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 이제 또 반영한 거긴 합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강했다라고 봐서 너무 이렇게 시장을 지금 비관적으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 물론 예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우리가 8.1과 8.3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가요? 그 0.12%포인트의 차이 때문에 그죠. 지금 그렇다면 시장이, 예. 시장은 오버 아, 긴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상황을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만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랠리가 펼쳐진다 이건 아닌데 하여튼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 증시가 특히나 이 CPI에 대해서 먼저 기대를 하고서는 주가가 지수가 쭉 올렸고 실망스러움으로 인해 어제 나스닥이 5%나 하락한 상황인데 저희는 그동안 연휴였거든요. 이를 선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하락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보다는 덜 빠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는 있으니까 오늘 시장 분석을 잘 해볼게요. 첫 번째 리포트는 하나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고요. 최지호 연구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일본 여행의 강자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리포트를 보면 일단 당장의 3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3분기라는 게 여름 이제 휴가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철 이전에 이제 일본이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여행을 이제 풀어줬고 우리가 여름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주위에. 제 주위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되기 때문에 여행주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8월 초쯤인가요? 7월 달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그 드디어 이제 뭐 비즈니스 출장이 됐던 뭐 가족 여행이 됐던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SNS를 보면 휴가 갔다 왔다고 도배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된다면 하나투어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적자예요. 일단 영업 손실이 한 27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6월부터 재개된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실적이 안 나왔고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도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산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분도 약간 좀 주춤했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분들도 그때 당시 이제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해서 제가 작년부터 했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 가서 코로나 걸리면 그거를 처리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면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해외여행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여행을 가긴 하는데 비싼 여행 가격 때문에 쉽게 나가지는 못하고 환율까지 있더라고요. 또 네.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가려면 뭐 일본 여행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개인 비자 발급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올 가을부터 풀린다고 하니까 기대를 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투어에 대한 답도 일본 여행에서 찾아보자. 그래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일본은 여행 가기 좋아요. 네. 엔화가 약세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같은 돈으로 괌과 사이판 가시는 분들은 달러로 하려면 이거는 한 15%, 20% 돈을 더 줘야 되지만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10%가 더 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여담으로 제가 조금 전에 김미수 대표랑 어디서 만났는데 일본으로 뭐 쇼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 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하나투어를 왜 일본에서 답을 찾냐면 코로나 이전에 패키지 여행 전체에 40%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투어가 일본에 강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이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가을, 겨울이 이제 나름대로 여행 성수기인데 물론 이제 사계절 다 이제 좋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풀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패키지 여행에서 자유 패키지에서 이제는 완전 자유여행까지 조만간 열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자가 밀릴 정도로 지금 현재 일본 문제라고 해요. 비즈니스 출장 못 갈 정도로 비자 발급이 거의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자 면제 또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투어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다른 여행주 대비해서 하나투어가 아웃퍼폼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해 보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 연간 실적 어떤 기대를 보게 된다면 패키지 여행이 작년만 하더라도 대략 한 40억 정도 그 판매가 됐어요. 이 40억을 누가 사갔을까요, 패키지?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뒷장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요. 거기서 보면 지금 올해 패키지 여행이 대략 한 780억 정도, 내년엔 4천억 정도 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조금 밑에 보면 그 영업 수익 같은 경우 성장률로 비교하게 된다면 올해 어떻게 되냐면 800% 성장하고 내년에도 400% 성장할 걸 보여요. 워낙 이게 이제 기저효과라는 거죠. 네. 안 됐다가 되기 때문에 800%씩 이렇게 성장해줘야죠. 그래야 정상화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양을 놓고 보면 조금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 시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는 하나투어입니다. 그럼 당장의 3분기는 아직이라고 하니 좀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하나투어를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다가는 너무 뒷북을 치게 되는 걸까요? 하나투어의 핵심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요?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는 올해 전체 출국의 60%가 4분기 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출국자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60%가 이제 4분기에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업체가 점유율을 많이 갖고 올 것인가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1등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다 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좋아질 때는 대장주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참 좋은 여행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이 양호했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이 양호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투어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점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증자에 증자를 거듭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가 이제는 아무래도 브랜드명에 있어서는 참 좋은 여행보다는 안타깝게도 하나투어가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가 제 역할을 할 기대를 한번 우리가 가져볼직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하나투어는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 온라인 채널 개설에 박차를 가했고 비용 절감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향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투어 이 삼성증권의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저는 충분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믿어보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인 농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농심의 리포트. 내년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전망이다. 앞서 이제 3분기의 경우에는 아쉬운 하나투어의 실적인데 농심은 하반기가 아닌 내년까지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공교롭게도 오늘 놀자 먹자 이걸로 네. 조금 와서 좀 그런 느낌들이 오늘 뭐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뭐 상황을 좀 냉정히 보자고요. 농심 같은 경우 우리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급증했는데 농심은 적자가 나타나면서 네.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의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왜 그러냐면 농심이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라면 값을 11% 올립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일부러 올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그렇게 보면 이것들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분기이익이 2분기 때 바닥을 친 것으로 보여지고 3분기부터 개선이 되고 3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개선되고 4분기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QOQ, YOY 전반적으로 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일단 수출 및 해외 법인에 있어서 판가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4분기부터 국내 라면 시장에 있어서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리포트에도 최근 언론에서 거론했던 이야기를 적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심이 천호행케어 지분 76.8%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하거든요. 천호식품 참 좋은데 이거 옛날에 광고. 천호식품
하면 예. 저는 그 항상 먹는 그 팩으로 이렇게 팔잖아요. 마시는 거. 예, 네. 흑마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엑기스 제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네. 천원식품이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놓은 전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인수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어요. 근데 큰 회사는 아니에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한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왜 인수하느냐라고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농심하면 어떤 이미지죠? 당연히 라면이고요. 스낵도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잖아요. 농심 같은 경우. 라면에 강한 건데 이런 건강보조식품까지 이제 한 축으로 아우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현금 흐름을 깔고 가는 섹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여기서 그러면 과연 농심이 이런 것을 할 돈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현금 흐름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페이지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현금 흐름표를 보여주시면 일단은 뭐 농심 같은 경우 이익이 그동안 꾸준히 났기 때문에 2분기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만 그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된다라면 니들이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계속 기업의 공장을 짓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썼어요. 그렇지만 제일 오른쪽 밑에 대체적으로 밑에 있습니다. 예, 현금 흐름표. 제일 하단에 보면 이제 저부터 좀 떨어져 있는 쪽에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돈을 벌어들여서 투자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으로 보면 배당 준 거 외에는 어디 돈을 빌려오는 데가 없어요. 네. 그만큼 돈이 풍부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83.6이라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83.6. 그 위에 그거 보면 순수하게 현금 흐름이 8천억이 있는 회사예요.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예,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이 내년도에 8천억 정도가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매출액 400억짜리 인수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충분히 이 현금 활용해야 돼요. 현금을 활용해야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업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은 돈을 너무 쌓아놓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단점이다라고 봤을 때는 현금 활용을 잘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경영규제의 변화도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 얘기가 상당히 좋게 들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여러분 현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현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가 팩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호앤케어를 품게 된다면은 농심에게는 매력의 가치가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봄직한데 그럼 투자 핵심 포인트로 요 기대를 가져갈까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일단 현금을 활용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뭐 플러스 알파 정도겠죠. 워낙 규모가 또 작으니까. 네. 그렇지만 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품 회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판매 공식 아시잖아요. 처음에 일정 부분 가격, 이제 라면 가격이라는 게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니라 라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원가가 한 800원 정도 되다가 이 원가가 쭉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라면이 가격을 한번 인상하죠. 그다음에 또 원가가 한번 딱 따라오죠. 인상하죠. 요 갭이 벌어졌을 때 이때 영업이익을 막대하게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원가가 밀고 올라올 때는 투자하기 어렵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근데 밀어 올린 원가가 판매 가격을 점퍼시킨 상태에서 만약에 원가가 떨어진다. 그럼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농심은 원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투자 적절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리포트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믿어봐야 될까요? 당연히 예, 뭐 적절하게 잘 분석했다라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리포트를 믿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과 하나투어 오늘은 먹고 놀고 하는 이런 유흥 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충분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만한 사안을 담은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요. 공부해보세요. 지금까지 차윤술상과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